국민의힘은 이 메가시티 이슈를 전국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메가 서울뿐 아니라 광주와 부산을 거점으로 한 또 다른 메가시티들도 추가로 검토할 뜻을 나타낸 겁니다. 다른 지역의 반발을 의식한 건데 선거 앞두고 충분한 검토 없이 전국으로 판만 계속 키우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김포의 서울시 편입 등을 추진할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송석준, 조은희 의원과 도시공학 전문가 등 16명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JTBC에 광주와 부산도 김포처럼 메가시티에 포함되길 주민들이 원한다면 적극 힘을 보탤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도부도 전국 단위로 확대할 뜻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지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메가시티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오시면 주민들의 뜻을 존중해 검토해 나가도록. 서울 내 저개발 지역이나 부울경 등 다른 지역의 반발에 대응하기 위한 걸로 풀이됩니다. 서울은 메가시티가 아니라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메가시티라서 문제라는 당내 비판 등이 나오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필요한 거냐, 실현 가능성은 있느냐 등 면밀한 검토 없이 전국으로 판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저는 지방 메가시티가 저는 우선이다. 그래서 지방 분권, 균형 발전, 그래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이런 청사진이 먼저 제시가 돼야 된다. 한 충청권 의원은 김포에 대한 논의도 시작 단계고 선거에 미치는 효과도 정확히 분석되지 않았는데 다른 지역까지 무리에 확대하는 것 같아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까지 밀어붙이고 있지만 오늘 여당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개 반대에 나섰습니다. 국민적 갈등만 일으키는 정치쇼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 소속 서울 김포시장은 첫 면담을 가졌는데 신진 기자가 전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러 들어가는 김병수 김포시장은 말이 없었습니다. 서울시 편입 논의가 시작된 뒤 주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면서 자칫 설화에 휩싸일까 조심한 걸로 보입니다. 둘 사이 30분 면담 뒤 오세훈 서울시장도 원론적 답변만 했습니다. 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 돌출된 이슈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의견을 내더라도 이게 정치화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득실은 예측하기 어렵고 실무적으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겁니다. 오는 16일엔 오 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3자가 만납니다. 민주당 소속 김 지사는 이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국민의힘 소속 유 시장이 오늘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민 갈등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공학적인 접근이자 정치쇼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멈추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도리다. 주민의 동의를 얻거나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 무엇 하나 가능해 보이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동연 지사가 거들고 나섰습니다. 옳은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과 야당 지자체장 의견이 일치된 상황. 김병수 김포시장은 유 시장에겐 빠지라고 했고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김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여할 입장은 아니시고요. 김 지사에겐 경기 남북도 분리 공약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책임을 넘겼습니다. 저희가 아마 북도나 남도가 추진되지 않았으면 저희도 이 발상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해 득실에 따라 지자체장들 의견이 갈리면서 김포시 서울 편입 셈법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왜 이렇게까지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건지 정치부 송우영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네. 김기현 대표는 총선용 전략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정말 아니라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네, 공식적으로는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당 내에서도 공공연하게 수도권 총선 전략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치로 보면 이해가 빠른데요. 지금 지도를 보겠습니다. 네. 여권이 참패했던 지난 21대 총선 결과입니다. 경기도 의석수를 보면 전체 59석 중에서 민주당이 51곳, 국민의힘은 7석에 불과합니다. 네. 지도를 보면 지금 서울 인접 지역에 국민의힘 의석이 없는 걸 색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파랗네요. 맞습니다. 서울 인접 지역만 대략 따져보면 20석-가량이 되는데요. 이 메가 서울 전략에 참여한 당 관계자들 얘기를 종합해보면 김포, 고양, 구리, 하남
이런 지역들에서 의석을 앞으로는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런 지역들의 구체적인 이름도 거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곳인데 합치면 8석이 됩니다. 이런 지역들에서 서울 편입 이슈로 지역 여론을 주도하면 앞으로 의석수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분석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총선 전으로, 그러니까 뭐 몇 달 안에 실제 추진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해야 서울 편입이 가능하다. 이런 취지의 선거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시기상 총선 전으로 곧바로 서울 편입이 실현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3년 정도 남은 다음 지방선거까지 장기적으로 끌고 가서 장기적인 선거 전략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포석도 깔려 있는 걸로 네. 보입니다. 실제로 한 당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김포든 구리든 하남이든 실제 편입까지는 몇 년씩 긴 세월이 걸릴 수도 있다. 때문에 다음 지방선거 또 다음 대선까지도 진행 중인 이슈로 우리 여권에 유리한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럼 당 지도부는 이게 전국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선거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서울이랄지 뭐 다른 지역에선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지적도 실제로 있습니다. 이게 서울 시민들 또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등 기존의 메가시티가 한번 추진됐던 곳들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당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메가시티를 추진하다가 한번 무산됐던 부울경 지역에서는 며칠 전에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메가 서울 정책에 반대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서울에 인접한 경기 지역의 한 국민의힘 지자체장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신중한 검토 없이 선거를 앞두고 던진 정책의 측면이 있다. 그래서 네. 국민이 호응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송우영 기자였습니다.